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얼굴의 주름과 칙칙함을 더 빠르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세안 습관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강남에서 40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피부를 지켜보면서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세안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걸까?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하루아침에 피부 당김이 눈에 띄게 줄고 며칠만 지나도 칙칙함이 풀리는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비싼 화장품이나 특별한 시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댁 부엌에도 다 있고 누구나 오늘부터 딱 3분만 투자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세안 습관의 변화일 뿐입니다. 저는 김정수, 올해 73입니다. 강남에서 40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하며 어떤 화장품이 잠깐 떴다가 사라지고 어떤 시술이 유행했다가 금세 잊히는지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환자분들을 다시 관찰해 보니 진짜 피부를 바꾸는 건 화려한 시술이 아니라 하루 2번 평생 반복하는 작은 세안 습관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 모두에게조차 다 알려드리지 않았던 정말 효과가 있었던 방법만 골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도 없고 광고도 없고 오직 제가 평생 피부를 보면서 쌓아온 확신만 담았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신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방식을 만나면 다시 편안해지고 다시 촉촉해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방법들이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작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친구들을 만나고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습관 하나가 얼굴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 참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예전엔 모임에 나가는 게 마냥 즐거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쩐지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이 있더군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친구들을 보니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본 친구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정수야, 너 무슨 콜라텍 다니냐? 얼굴이 왜 이렇게 탱탱해졌어? 아니, 피부에 무슨 관리했어? 우리보다 혼자만 10년은 젊어 보이네. 그 말투가 억지 칭찬이 아니라 진심이 묻어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콜라텍 대신 닭발이나 먹지 뭐 하고 받아쳤죠.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살짝 부러운 마음이 비치는 걸 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정수야, 사실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속상해. 손주 칠순 사진 찍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뒤로 숨게 되더라. 예쁜 손주 옆에 서면 내가 너무 늙고 초라해 보일까봐.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나이가 되었고 누구도 세월을 피할 수 없지만 누군가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순간만큼은 참 서글픈 일이잖아요. 저 역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야, 아무것도 안 했어. 레이저도 주사도 비싼 크림도 하나도 그냥 집에서 있는 걸로 세수했을 뿐이야. 그 말에 친구들 얼굴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습니다. 세수만. 그게 말이 돼? 아니, 세수로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의 피부를 보고 쌓아온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많은 걸 바르면서도 정작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지켜주는 방법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 고민이 깊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늙어가는 얼굴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내가 친구들에게 말했던 세수만 했다는 말은 사실 그 세안법 안에 피부 장벽을 살리는 핵심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그 세 가지 핵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야 그래서 내 피부가 자꾸 예민해졌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세안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뽀득뽀득 씻을수록 피부가 더 빨리 늙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드릴게요. 동창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들었던 환자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뽀득뽀득 씻어요. 그래야 깨끗한 거 아닌가요? 저는 클렌징 오일로 한 번, 폼 클렌징으로 또 한 번, 그래야 화장도 다 지워질 것 같아서요. 각질이 쌓이면 늙어 보인다길래 일주일에 2번씩 스크럽도 해요. 다들 자신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 습관들이 오히려 피부를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아주 얇은 보호막, 이른바 산성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막은 마치 투명한 비닐처럼 생겼지만 외부 세균을 막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끗함이라는 이름으로 이 산성막을 매일같이 쓸어내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닐봉지에 손톱으로 몇 번만 긁어도 흠집이 나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얼굴을 세게 문지르고 거품을 잔뜩 내서 뽀득뽀득 닦아내는 것은 그 비닐에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세수 후 얼굴이 바싹 당깁니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속이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조금만 먼지가 날리거나 찬바람이 불어도 금세 붉어지고 가렵고 자잘한 트러블이 이유 없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부가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보호막이 사라져 외부 자극을 그대로 다 받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안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게 혹은 많이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드럽게,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피부가 가진 본래의 균형을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클렌징 오일을 매일 사용하고 그 위에 폼 클렌징까지 더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충분하다. 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피부의 울타리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순간 여러분의 세안 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피부를 되살리는 가장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피부과를 운영할 때도 극소수에게만 조심스레 알려드렸던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피부 중 나이보다 젊어 보이던 분들이 공통으로 했던 단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꿀세안입니다. 이제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꿀세안을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날은 피부과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연세는 80이 넘으셨는데 피부는 제 눈에 딱 봐도 6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잔주름은 부드럽고 얼굴빛은 맑고 무엇보다도 피부가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크림 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원장님, 저는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꿀로 세수를 한다고 그게 가능한가? 하지만 돌아와 자료를 찾아보고 성분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꿀에는 자기 무게의 20배가 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 성분이 있습니다. 피부 위에 얇게 펴 바르면 마치 마른 땅 위에 은은하게 비가 스며들듯 수분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또한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 항산화 크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꿀 한 스푼이 그 비싼 크림 못지않은 힘을 가진 셈입니다. 하지만 꿀세안의 장점은 단지 좋은 성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떨어지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쉬워지는데 꿀은 부드럽게 흡착되었다가 미온수에 녹아내려가면서 피부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꿀세안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셔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음으로 손바닥에 꿀을 아주 소량, 숟가락 끝에 묻힐 정도만 덜어 얇게 펴 발라줍니다. 양이 많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끈적거리기만 하죠. 그 상태에서 3분 정도, 딱 양치 하는 시간만큼 기다립니다. 이 짧은 시간이 꿀이 피부에 스며드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다음은 아주 쉽습니다. 세게 문지르지 말고 미온수로 꿀이 알아서 살살 녹아내리도록 10번 정도 가볍게 헹궈주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물결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턱 아래에 아주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문제 없지만 드물게 꿀 성분에 민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주의를 더하면 훨씬 안전하게 꿀세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꿀세안을 꾸준히 하면 첫 일주일은 세수 후 당김이 줄어들고 둘째 주부터는 얼굴빛이 촉촉하게 돌아오고 셋째 주에는 많은 분들이 직접 말합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손끝에 닿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처럼 꿀세안은 단순한 세안이 아니라 나이든 피부가 스스로 힘을 되찾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첫 단계가 다음 비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꿀세안이 아침에 피부를 되살리는 방법이라면 저녁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온종일 쌓인 화장과 노폐물, 그리고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꿀세안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열어주었다면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면서도 피부의 보호막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히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한때 생명을 살리는 약처럼 취급되었고 제가 진료할 때 만난 어떤 환자분은 이건 피부에 만능 치료제예요 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이라는 표현은 과하지만 그 안에 피부에 정말 유용한 성분이 가득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우르산은 모유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피부의 나쁜 균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을 지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 코코넛 오일은 그 균형을 다시 잡아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이 성분이 피부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히터 바람에 피부가 당기는 분들, 계절이 바뀌면 얼굴이 거칠어지는 분들도 코코넛 오일 클렌징만 제대로 해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좋은 오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코코넛 오일을 작은 숟가락으로 아주 조금 덜어 손바닥에서 녹입니다. 체온에 닿으면 금세 부드러운 액체로 변하니 놀라지 마세요. 이제 볼
코, 턱 순서로 오일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힘을 주지 말고 마치 화장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손끝으로 느끼듯 부드럽게 피부가 숨쉬도록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희게 풀어지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티슈나 화장솜으로 문지르지 말고 한 번만 스치듯 가볍게 닦아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10번 정도 부드럽게 헹궈줍니다. 만약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라서 오일이 남는 느낌이 부담스럽다면 약산성 세안제를 아주 소량 거품 내어 가볍게 한 번 더 헹궈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한 유분은 제거하고 오일이 줬던 보호막 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의 좋은 점은 얼굴뿐 아니라 눈가, 목, 팔자주름, 팔꿈치, 무릎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눈가에 톡톡 두드려 바르면 아침에 잔주름이 훨씬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저녁에 코코넛 오일 클렌징은 하루 동안 지친 피부를 다시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는 회복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복 루틴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는 꿀세안,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 클렌징. 그렇다면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처음 듣고 깜짝 놀랐던 식초 세안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꿀세안이 아침의 촉촉함을 책임지고 코코넛 오일이 저녁의 회복을 돕는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는 피부 균형을 되찾는 작업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는 식초 세안입니다. 식초로 세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피부 상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잘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때 피부 장벽은 단단하고 유익한 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외부 자극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세안제를 사용한 직후 우리의 피부 pH는 잠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피부는 가장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식초는 바로 이 알칼리 상태를 빠르게 다시 약산성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과 젖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약한 각질 제거 성분과 유사하게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초 세안을 꾸준히 하면 얼굴이 맑아 보이고 피부결이 매끈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딱 한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바로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율만 정확히 맞추면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세수대야나 큰 볼에 미온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딱 한 스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이때 물이 미지근해야 하는 이유는 찬물은 모공이 닫혀 효과가 떨어지고 뜨거운 물은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물을 손으로 살짝 떠올려 얼굴에 10초에서 30초 정도 부드럽게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피부가 민감하다면 시간을 짧게, 괜찮다면 1, 2분 정도 더 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은 깨끗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기만 톡톡 눌러 흡수시키듯 닦아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다음날 피부 컨디션을 크게 좌우합니다. 식초 세안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첫 주엔 세안 후에 당김이 확 줄고, 둘째 주엔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며, 셋째 주가 되면 얼굴에 은은한 광이 돌아요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방법이 그렇듯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식초 세안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턱 아래 소량 테스트해보고 만약 붉어짐이나 따가움이 길게 이어진다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식초 세안은 세안 루틴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피부가 본래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비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법을 지켜도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안 비법들은 피부가 스스로 힘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따뜻한 물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단번에 녹여내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의 실핏줄이 드러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당김이 심해지고 주름이 잘 지는 원인이 되니 항상 미온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세안제의 과다 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침에는 굳이 세안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산뜻합니다. 세안제를 자주 사용할수록 장벽이 조금씩 약해지고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셋째는 과한 각질 제거입니다. 뽀득뽀득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스크럽이나 떼수건은 피부의 작은 상처를 끊임없이 내는 행동입니다. 각질은 무조건 벗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의 일부입니다. 건조하고 예민한 나이일수록 자극적인 각질 제거보다는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정리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기미 부위를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기미가 진해지면 그 부분을 떼어내듯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마찰은 오히려 멜라닌을 더 자극해 기미를 짙게 만들고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기미는 색소의 문제이지 더러운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지르기보다는 꿀 세안과 식초 세안처럼 피부결을 편안하게 다듬는 루틴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만 고쳐도 피부는 최소 몇 년은 더 젊어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을 지키는 것만큼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안 습관을 정리했으니 피부를 속에서부터 지탱해주는 음식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겉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제 피부를 지탱하는 피부 보약 3총사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피부 겉을 돌보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안을 하고 좋은 크림을 발라도 몸속에서 피부가 받을 힘이 부족하면 변화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단순히 바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수리할 때 겉 페인트만 칠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결과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되었던 피부 보약 3총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먹던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느냐, 목적을 알고 먹느냐에 따라 피부가 달라지는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보약은 닭발, 즉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피부의 기둥이라는 건 많이들 아시죠? 피부 속 탄력 섬유가 무너지면 얼굴이 아래로 처지고 잔주름이 금세 깊어집니다. 닭발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그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닭발 먹고 피부 탱탱해진다고 하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쌈과 수육입니다. 왜 고기냐고요? 우리 피부는 전체 구조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면 피부 또한 힘을 잃습니다. 부드럽게 삶은 고기는 위에 부담도 적고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피부 세포 재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도 수육은 몸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괜히 옛말이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환절기만 되면 따가워지는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꾸준히 드셔보시면 피부가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기적을 만드는 마법의 음식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 씻는 것,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잠, 즉 숙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피부는 다시 지쳐버립니다. 이제 피부 회복을 완성하는 숙면의 비법과 함께 새로운 루틴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부 보약 3총사로 속을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잠, 바로 숙면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동안 피부에서는 낮 동안에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과 회복 신호가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고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는 재생할 시간을 잃고 칙칙함이 쌓이고 잔주름은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은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거죠. 숙면을 위해 꼭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조금 낮추고 핸드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잠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족욕이나 따뜻한 차 한 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안 루틴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나는 나를 잘 돌봤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작은 마음가짐이 의외로 깊고 편안한 잠을 부르고 그 잠은 다음날의 피부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꿀세안이나 식초세안을 시도할 때 혹시 따갑거나 붉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며칠 정도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라면 한 가지씩 일주일 간격으로 천천히 추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부는 서두를수록 예민해지고 오히려 작은 변화부터 인정해줄 때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세안 루틴은 지키는 것만큼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조절하면서 내 피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부드럽고 편안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비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으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진심 한마디를 전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결국 우리가 왜 피부를 돌보는가,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특별한 시술이 우리를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얼굴과 마음을 함께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꿀세안, 저녁에 코코넛 오일 클렌징, 그리고 피부 균형을 잡아주는 식초 세안. 여기에 좋은 음식과 편안한 잠까지 더해지면 피부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보고자 한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비법 중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서 다음 영상의 주제도 직접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피부는 언제든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